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2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기사월 갑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이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한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에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인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양목, 간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굉장히 큰 나무라고 봤고요. 다자란 성목이 되게 되면 이 나무는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는데, 자,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고, 또는 목분비회라고 합니다.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한 나머지 간목이 존립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 섣불리 경금이라고 하는 칠사를 들이대게 되면은 목은 간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경금은 간목을 극하게 되니 간목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일단 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도와줘야 되고, 또 4월이라고 하는 원령의 특성을 보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죠. 4, 5, 미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줘야 된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수가 있어서 수로서 목을 생하고, 즉 수생목하고 수극화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개수를 이렇게 지용하게 된다. 그래서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갖다가 식혀주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중요한 건 간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간목의 기력을 갖다가 활력을 갖다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간목의 생기를 얻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간목의 수기를, 여기서 물의 기운이 아니라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기를 갖다가 바깥으로 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4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하면 화다수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화가 너무 왕한 경우에는 목만 약한 것이 아니라 수도 같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갖다가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화가 뭐 있으냐 없느냐,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차피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하고 화를 억제시켜 준과 동시에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얻어서 이 수를 생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해서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경금을 쓴다. 나머지 또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하게 되는데, 화가 너무 많아, 사주가 예를 들어서 수도 없고 금도 없고 사주 전반이 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종격으로 볼 수 있죠. 기명, 종악격이라고 하죠. 종악격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염상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토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 마른 땅 조토가 많다라고 하면 재성이긴 하지만 역시나 설기가 과다해서 많은 식상과 재성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 전체가 화로 이루어지게 되면 일간을 버리고 종악격이 돼서 염상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월령의 특성, 간목일간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격국과 용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를 분석하기 위해서 격국 사주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즉 용신이 무엇이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월지 있는
사화는 음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량. 그래서 사화는 양화가 되겠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고, 목이 화를 생하는 관계죠. 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관계. 내가 생한다. 아생자. 아생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은 식상이죠. 나를 극하는 것 극하자 관성, 내가 극하는 것 아극자 재성, 나를 생하는 것 생아자 인성,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 식상이 되겠고, 나와 같은 것은 비화자라고 해서 비견겁제를 말합니다. 식상. 아생자 식상이라고 해서 내가 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본다.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본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식상은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올바른 표현을 할 것이고요. 아는 것이 없는데 말만 많으면 허풍을 떨고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식신격 또는 상관격인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하고 똘똘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식상격이나 상관격인 사람들은 뭘 많이 해야 되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상이 왕한 사람들은 설기 일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서 일간 자체를 도와야지만 그 식상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목이 양화를 받기 때문에 양대양이 되죠. 그러면 격국은 뭐가 됩니까? 식신격이 된다. 간목이 4월에 태어나도, 간목이 5월에 태어나도 화가 왕한 때 태어났죠.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로서 화가 세력을 크게 얻는다. 특히나 4월은 화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5월은 화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4, 5월이 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여기가 병지가 되고 5월에 사지가 되죠. 일간은 약한데 식신이 굉장히 세력을 얻죠. 일간은 약한데 식상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한 식상이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뺏어 간다라고 해죠. 그래서 설기태과 설기가 과다하다는 얘기죠. 설기태과 또는 설기 과다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일간이 약하면 식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죠. 비운한 통변으로는 일간이 약한데 식상만 왕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풍쟁이 폼생폼사의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 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물이죠. 물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목에 좋아하는 수는 임수도 있지만 개수를 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임수는 대해수, 강호수와 같기 때문에 간목이 임수를 쓸 때는 물을 길러다 쓰는 것이고요. 우르수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 간목이 수를 쓸 때는 개수를 우선적으로 쓰되, 개수가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임수를 쓰는 있겠지만은 임수 쓰는 사주하고 개수 쓰는 사주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는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에 뜨거울 때 비가 한번 옴팍 이렇게 오게 되면 서늘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는 목을 생하고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4월에 목도 약하지만 수도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가 약하지 않도록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수가 충분한 힘을 얻어서 간목도 생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도 조절할 수 있다. 간목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으면 정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수, 경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것을 치용해서 용신과 희신을 잡는다. 용신은 뭡니까? 개수, 희신은 용신을 생하는 것이 바로 희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있고요. 자, 먼저 어디를 볼까요? 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신금을 봤습니다. 신금은 칠살이죠. 하신합, 수도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간목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긴 하지만 신중에 있는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연지는 진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이건 통근은 가능합니다만은 역시나 간목이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목의 뿌리는 그렇게 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토가 있어서 일간 간목하고 기토하고 탐합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연간에도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투합이라고 해서 사주가 조금은 좀 혼탁해져 있다. 재성을 놓고 나와 남이 이건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 또는 서로 합을 하는 관계, 예를 들면 삼각관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이 어떻게 된다? 이 별것 아닌 재성하고 합하느라고 정신세계가 조금은 혼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생시에서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가감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투합 또는 쟁합도 있습니다. 쟁합이 되는 구조는 조금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진합도 되지만 신자합도 됩니다. 일간의 뿌리가 없는 것이 좀 약한 것이 아쉽죠. 진중에 간신히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사신합, 신자합, 이거 신자진까지도 이렇게 땡겨서 쓸 수 있으면 이거는 4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너무 왕한 것이다 볼 수 있죠.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목화운으로 가서 오히려 4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살아나야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거를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등락개갑이 아니죠. 일간이 을목일 때 등락개갑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간목일 때는 등락개갑이 되지 않습니다. 간목 두 개가 기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을목이 있어서 이거는 모두 됩니까? 이건 군비, 쟁제까지도 될 수 있는 구조. 좋은 점은 간목이 해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 사신 사이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수로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사주가 좀 한습하죠. 4월이라 하더라도 오는 목화운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거 인신충이 될 수가 있겠죠. 인신충, 인사신 삼형으로도 볼 수 있죠. 인사신 삼형 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사신합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인신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 인신충이 더 위중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간목이 진인에 뿌리를 두지만 인신충이 되면 이 인목은 상처를 크게 받겠죠. 자, 사중에 있는 병화가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식신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안타까운 거 인신충이 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될 수 있으면 충이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 같으면 병인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충은 되지 않습니다. 간목이 묘에 뿔을 뒀죠. 신중에 임수를 쓸 수 있고 진중에 있는 개수도 쓸 수가 있고 정화가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에 보다 수기를 바깥으로 발산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역시나 기토를 놓고 간목 둘이서 이렇게 서로 합하려고 하는 점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좋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중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는 정묘시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인신충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는 인사신 삼형만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병인시를 더 추천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일진이 갑신이 아니라 갑진 뭐 이렇게 되었더라고 하면, 이거는 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하고요. 정묘시 정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도 왕하지만 제가 화토 동궁한다라고 했습니다. 토도 같이 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또 무토가 또 도출되어 있는데, 역시나 기토를 놓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것은 좀 어쩔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진토 두 개의 간목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화가 좀 사신 합으로 인해서 화가 좀 부족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4월이라 하더라도 금수운보다는
무엇보다 그렇죠. 목화 운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우시 같은 경우에는 우화를 얻었습니다. 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이 금이 수가 천간에 개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좀 괜찮은데, 근데 요것은 조금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아까 제가 기토하고 간목 두 개가 이렇게 합을 안 났죠. 이거를 투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합을 하지 투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게 없을 때는 간목이 기토하고 다 합을 하려고 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이 얘를 이렇게 극하려고 할 때는 얘는 얘하고 합을 하지만 얘는 기토하고 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다른 데 정신줄을 놓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경금이 딱 버젓이 서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합은 되지 않습니다. 뭐 신미시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좋은 구조의 사주이냐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임신시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금금수, 금수가 너무 왕하죠. 역시나 운은 목화 운이다. 원래 4월이면 대체적으로 금수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구조 자체는 사신합으로 인해서 진토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봐서는 이거는 수기가 오히려 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계유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병인시가 좀 좋았어야 되는데 안 되고요. 저는 정묘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는 뭐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오시 정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데, 저는 경오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고른다. 정묘시를 저는 추천드리는 월요일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